자, 오늘은 이제 당나라 두 번째 시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당나라의 뭐 배웠죠? 그렇죠. 통치 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 안사에 난 이후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당의 문화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문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이 K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K문화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죠. 모두가 다 우리 K-팝, 우리 노래와 댄스를 그냥 전 세계인들이 따라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무비 앤드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요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중국이 특히 이 당나라가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지금의 K 문화가 이때 당시 D 문화, 당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당나라의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아주 세련된 수준 높은 문화로 성장하는데 일단 이 당의 문화를 두,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자, 귀족적이면서 국제적이다라고 결론 지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귀족적 보통 이제 일반 서민들 또는 노예들 이들은 문화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이제 문화는 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들이 이때 당시 귀족도 아니었겠니? 근데 이제 이때 귀족들은 특히나 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아주 고급진 이러한 문화가 이때 당시 당나라 때 많이 발전했음을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통해서 오늘 한번 이러한 유물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하나 귀족적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국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당에 가장 좋은 정말 훌륭한 점은 자기네 나라 문화만 짱이다. 다른 나라 문화는 짝이다. 아주 허접하다. 아주 쓰레기다. 뭐 이렇게 보지 않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아주 훌륭한 마인드예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종교 같은 것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당나라만큼은 다른 나라의 종교, 문화 다 수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로마 배울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유럽의 얘기고요. 아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장안으로 통한다. 장안. 장안이 어디예요? 당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야. 자, 그만큼 장안은 전 세계의 문화들을 흡수하고 또 전파하는데 그 문화의 어떤 메카의 역할을 이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교과서 67페이지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교과서 자 67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당의 화려한 귀족 문화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화려한 귀족들의 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는데 뭐 시, 뭐 서예, 글 쓰는 거, 회화, 그림, 공예, 뭐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귀족들의 취향에 맞는 화려한 문화가 이제 꽃피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백가 두복 아주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시인들도 많은 시를 쓰면서 시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예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뭐 그림 같은 경우에도 발전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이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자, 유물이 바로 당삼채예요. 당삼채.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삼채. 자, 왜 당삼채냐? 일단 당이니까 당나라니까 당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삼채는 왜 삼채일까요?
세 가지로 색칠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색깔이 그 밑에 나와 있죠? 갈색, 흰색, 녹색.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색깔을 많이 쓰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은 원래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다기보다는 아까 저 페르시안 쪽, 서아시아 쪽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색깔을 많이 이제 썼는데 이거를 이제 당나라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쓴, 자, 보세요. 이 낙타 모양의 이 조각품들이 지금 발견됐는데 요거를 당삼체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 위에 그 세 명의 인물이 타고 있는데요. 아까 생긴 것도 당나라 사람보다는 약간 느낌이 어떠니? 약간은 저 페르시아 쪽, 서아시아 쪽 사람들의 약간 얼굴 모습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다? 어, 장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정말 세련되고 아주 화려하고 디테일한 이런 수준 높은 이러한 예술 조각품들을 당나라 귀족들은 이런 것들을 모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하나 보자. 이게 뭐야? 요게 이제 만호잔이라고 해서 이제 술잔이에요. 요거는 주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사용했던 잔인데, 자, 여기다가 또 이제 당나라 귀족들은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거 아니겠니? 지금 만약 이러한 술잔이 나왔다면 요것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술잔, 당삼체, 야, 요것이 이제 당나라의 귀족적이며 또 국제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자, 요러한 유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우리 교재 1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요. 또 요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의 문화. 만호잔과 당삼체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자.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의 문화는 뭐다? 귀족적 and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역에서 들여온 공예품과 같은 화려한 당삼체가 유행했다. 라는 결론을 이 유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자, 다시 올라가면 또 이제 당나라는 유학과 불교 둘 다 발전하요. 도교도 발전하고 뭐 발전 안 한 게 없어요. 다 발전해요. 자, 근데 일단 유학은요. 훈고학이라는 게 발전했는데 훈고학. 자, 훈고학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유가 사상가들이 썼던 경전 있죠. 경전.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이 썼던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공자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학문. 이게 이제 훈구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영어 문장을 해석해봐라고 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해석이 다 다르네? 자, 그러면 하나의 또 모범적인 해석. 한마디로 이 해석의 정의, 정말 올바른 해석. 이 오경이라는 거는 이제 유교의 5개의 경전인데 이 5개의 경전을 올바르게 해석한 이 정의를 세운 이 경전이 편찬이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의 교과서다. 응? 교과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응? 자, 이 오경정의를 통해서 공자님 말씀은 요렇게 얘기한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나라 때는 출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나라 때부터 관리들을 시험 봐서 뽑았잖아요. 이게 무슨 제도였니? 그렇죠. 과거 제도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시험 보려면 과거 시험 보려면 뭐만 달달달 외우면 돼? 오경정의만 달달 외우면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어,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책을 썼는데 이제 공영달 씨의
이 오경정의가 당대 과거 시험 수험생들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옛날에 수능 시험 볼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만 대달대달 수학 공부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라는 성문 기본 영어, 뭐 기초 영어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성문 씨가 홍성문 씨가 썼던 그 성문 종합 영어만 대달달 외웠거든. 이때 당시 당나라는 뭐다? 이게 오경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와 도교도 발전했다. 이거는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 때까지도 계속 불교 도교는 꾸준히 발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너도나도 당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적극적으로 당의 문화를 배우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역시 대한민국이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일본 우리도 배울래? 그러니까 베트남도 야 우리도 해가지고 이 당나라의 문화를 한국, 일본, 베트남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당나라에 뭘 특히나 많이 받아들였니?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한자. 한자. 당나라의 한자. 우리 지금 한자 쓰잖아요. 한자 모르면 뭐 이해 못하는 그림 많잖아요. 그다음 율령, 당나라의 그 율령 이거 너무 잘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당나라의 법 같은 것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계속 고려, 발해 계속 이걸 이어받는 거 조선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유교, 유교. 어? 이 당나라 유학이 발전했잖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까지도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다 당나라 때 우리가 유교를 전국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불교. 아직도 우리나라 불교 많이 믿잖아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 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 네 가지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요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에 가도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베트남에 가도 이것들이 남아 있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자와 유교와 불교는 지금도 일본, 베트남,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통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의 시발 시대는 어느 시대다? 당나라 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이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한자도 없고 율령도 모르고 유교, 불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고대 뭘로 발전했다? 국가로 발전했다라는 거. 국가, 고대 국가로 성장 발전했다라는 거. 만일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우리나라가 뭐 되긴 되겠지만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좀 더디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중국의 특히 당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 네 가지 뭐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당나라처럼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근데 우리만 그러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옆에 있는 일본과 베트남도 같이 받아들여서 발전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 밑에 교재 17페이지 보면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석굴암 본전불 가면 이 룽만 석굴의 불상과 거의 흡사하죠. 게다가 이제 일본에 가니까 또 이런 불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이 나라들이 당나라와 함께 많은 교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똑같진 않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좀 나름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좀 더 발전시키는 뭐 이러한 상황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 결국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요 네 가지를 공통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요 한자 써요. 일본에 가도 한자를 쓰고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는 또 이제 교과서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국제 문화의 가장 메카가 되었던 당나라의 수도 그 장안이 있는데요. 장안. 자, 이 당나라 때 국제 도시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의 댄스가 또 당나라에 와가지고 당나라에서도 댄스 파티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요 두 번째 자료는요. 대진 경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경교라는 거는 한마디로 크리스트교를 경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스토리오스파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크리스트교라고 보시면 돼. 누구를 믿는가? 그리스도, 지저스를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와, 이때 당시 당나라 장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런 크리스트교가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과 신라, 비잔티움의 사신들이 당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그림이 남겨져 있고요. 또 밑에 보니까 이제 이 격구, 폴로라고 하죠. 우리 지금 뭐 영국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격구의 시발점은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또 당나라 장안에 와가지고 이것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귀족들도 이걸 한 거죠. 이 격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타고 뭐 막대기 같은 걸로 공을 치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축구와 아이스 하키와 뭐 이런 것들을 짬뽕하는 건데 사람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뛰어다녔다라는 거. 이렇게 말 타고 이런 격구를 즐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죠. 말을 살려면. 그 주로 이제 귀족들의 이런 스포츠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탑 우리 현장이라는 스님이 인도의 현장에 다녀오신 스님이에요. 이 당나라 때 아까 불교 얘기할 때 좀 넘어갔는데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인도까지 갔다가 와서 이분이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탑을 쌓았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현장 스님이 갔다 온 거를 모티브로 해서 명나라 때 어떤 소설책이 하나 만들어져요.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현장수님이 인도까지 가는데 정말 수많은 어떤 위험과 역경을 겪을 거 아니야. 그때 아마도 옆에 이렇게 데리고 갔던 이런 마술을 부리는 이런 동물들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소설책이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서유기예요. 서유기 보면 이제 삼장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오정과 손오공과 저팔계를 데리고 그리고 이 삼장법사님이 인도 갔다 오잖아요. 그 삼장법사가 바로 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현장 스님. 응? 그래서 이분이 갔다 와서 썼던 그때 가져왔던 불경을 이렇게 탑으로 또 보관했다라는 거. 불교도 발전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요. 지도 한번 볼게요. 당나라 수도 장안이 있는데, 야, 그 이제 우리 신라 뭐 발해 일본 할 것 없이 당나라에 이제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신라는 당항성이라고 해서 당나라에 가는 항구까지 이제 만들고 엄청나게 당나라하고 왔다 갔다 교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발전한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당나라 할 때 받아들인 네 가지 문화 요소가 또 나오죠. 먼저 한자.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 다 한자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글이 있고 일본도 뭐 히라가나가 있지만 일단 한자 다 써요. 베트남에서도 한자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아까 우리 봤던 교재에서 봤던 불상들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 유교. 아주 유교. 근데 이제 유교가 이 당나라 때 발전했는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유교적 관념이 좀 남아있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예절 지키고 또 남녀 좀 많이 이렇게 분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한국 다 유교, 베트남까지 이때 당시 받아들였다. 그다음 율령, 당의 법이라고 했죠. 당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율령 체제를
신라, 발해, 일본 다 이거를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한 건 있어. 그대로 본단 거는 아니지만 틀은 그 삼성 육부라는 그 틀은 발해도 많이 받아들였구나라는 거까지 확인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나라의 문화가 동아시아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내용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 끝.